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학습하게 되면 기타 10가지 정도가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을 초자입니다. 해의 일이죠. 10시입니다. 해가 뜨는 시점에서 10시 정도 되면 24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른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초자입니다. 해일, 해가 뜨는 10시 정도쯤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른 시간이다. 그래서 일을 초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한, 나라한, 한국할 때 사용하는 그 글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을 조, 열십, 날일, 열십이죠. 오랜 세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일. 오랜 세월 동안 다루어온 나라는 한국이란 얘기죠. 한국은 외세의 침입에 굴하지 않고 굉장히 침입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다른 가족 위처럼 이렇게 개혁과 수정을 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한반도에서 꿋꿋이 이어온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죠. 한국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가족을 다루듯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걸 겪으면서 버텨온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한, 나라한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달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뜨죠. 달은 아침에 뜹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달월자입니다. 저 한자는. 오랜 세월 동안 달은 이른 아침에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조자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랜 세월 일 빌거리죠.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는 공간은 하늘이란 얘기죠. 하늘은 뭔가를 채울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몰라도 적어도 현재까지 또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하늘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걸장이죠. 걸장. 여기서는 일을 조로 풀이하지 않고 설립도 안 되고 소리음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소리음이죠. 소리음입니다. 소리음 플러스 열십이죠. 소리가 10개가 모아지면 이때는 아마 한글보다는 한자가 중심이 되겠죠. 한자가 한 10개 정도 씌워지면은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음 열십. 소리는 10개의 단위로 한 문장이 된다 해서 걸장 되겠습니다. 걸장. 그 다음 6번입니다. 풀초죠. 풀초머리입니다. 풀초머리. 그 다음 이를 조자죠. 이른 풀이라는 얘기죠. 이른 풀. 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뭡니까? 습기를 머금고 있는 이른 시간이겠죠. 그래서 풀초가 되겠습니다. 풀초. 이를 조, 풀초머리. 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풀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줄기간입니다. 오랜 세월 일이죠.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가. 오랜 세월 일. 그 다음 사람인이죠. 방패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방패를 관리해 왔다는 거죠. 누가? 간부가. 그래서 간부간, 주관할 관, 줄기간이 되겠습니다. 방패를 관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이야기하면 무기를 관리해 왔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왔죠. 그래서 방패, 다시 말해서 무기가 필요해왔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노플탁이죠. 노플탁. 이를 조자입니다. 이를 조. 그 다음 알릴복이죠. 알릴복입니다. 전복도 되죠. 전복, 알릴복. 이를 줍니다. 일찍 알리려고 하면은 높은 곳에서 하면 유리하겠죠. 산봉우리, 횃불, 저 노플탁입니다. 이런 시간에 알리려고 하면은 높은 곳을 점유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알리면은 유리하다. 노플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막을 장자죠. 걸장입니다. 걸장. 그 다음 좌측편에 있으니까 언덕부가 되겠죠. 언덕부. 언덕에서 글을 써서 막는다는 거죠. 방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험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위험, 절벽, 주의 뭐 이런 거죠. 언덕에서 글을 써서 낭떠러짐을 알려주고 위험을 막는다. 그래서 막을 창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사당묘죠. 사당묘. 음호. 집엄이라고 하죠. 집엄. 아침조입니다. 집에서 아침마다 방문하는 곳은 사당이라는 것이죠. 사당은 조상의 신을 모시고 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인데 집엄, 음호, 집인데 아침마다 가서 조상을 모시는 곳은 사당이라는 거죠. 사당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락이 설명한 2023년형 설명법은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추상적인 설명은 우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은 생각이 나는데 한자어를 정말 써야 할 한자어가 사용되지 적을 수 없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상형 문자,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 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코끼리를 옆에서 본 그림, 글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사랑이 얘기하는 2023년형 설명법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봅니다. 가운데 중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돼지시입니다. 이 가운데 중만 지금 염두에 두면 됩니다. 가운데 중이 이 뚫을곰 상하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을포와 돼지시 글자가 이제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가 너무 늘어지게 보이니까 축약을 시킨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생략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대를 착용했다는 가정하에서 코끼리나 돼지는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그래서 배 부분은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돼지는 가운데를 앉게 되면 여기에 코끼리 상에 쓰여진 한자어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을포, 가운데 중, 돼지시죠. 다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세 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개를 다시
합체를 하게 되면은 돼지를 가운데에 앉게 되면 코끼리 느낌 온다 해서 코끼리상 이렇게 학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돼지의 옆모습이라고 학습을 할 것인지 그것은 학습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